이번 시간에는 조합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활용 중에 하나인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실 조합에서는 추가로 설명할 개념 같은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유형이 좀 어려운 유형들이 나오는데 잘 적용해보세요. 유형 21, 957번 보겠습니다. 지원이와 수현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8명 중 5명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그쵸? 8명 중에서 5명 뽑는데 거기에서 지원이와 수현이 말고 6명이 더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네는 이미 뽑혀 있대. 이미 뽑은 거야.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지원이와 수현이가 뽑혀 있다고. 그럼 뭐야?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6명 중에 3명만 고르면 됩니다. 어쨌든 5명을 배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을 찾았으면 뭐 하면 돼요? 배열하면 돼요. 이제 배열하는 건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6C3 곱하기 5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6C3 하면 20이고요. 120이고요. 2400 이렇게 되겠네요. 뭐야? 지원이와 수연이가 이웃한데 미안해요. 배열이 4팩이죠. 지원이가 수연이가 이웃한다는 건 한목금으로 봐달라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네 지원이와 수연이 배열하는 게 2팩으로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팩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그럼 4팩 곱하기 2팩이 되겠고요. 20 곱하기 2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48, 960이네. 크게 잘못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8명이죠 총?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요. 3명 더 뽑는 거라서 6C3. 얘네를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덩어리로 취급하고요. 그럼 넷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인데 수를 배열하는 것도 필요는 하니까 2팩을 계산해주고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뽑아서 이웃하도록 배열한다.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해주면 돼요. 하라는 대로 천천히만 해주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역 원소가 공역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의역 원소가 공역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근데 규칙이 없다면 이거부터 해야겠네.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규칙이 특별히 없다면 그냥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규칙이 없는 함수의 개수는 그냥 첫 번째 원소도 고를 수 있는 게 n개, 두 번째도 n개 이래서 n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헌데
규칙이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1대1 함수라면 첫 번째는 고를 수 있는 게 n개, 두 번째는 n-1 이런 규칙이 있는 거니까 n 팩토리얼, npl n부터 n개를 차례대로 곱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는 5개. 근데 얘는 이미 얘가 하나 골랐으니까 4개. 뭐 이런 식으로 3개, 2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걸 npm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규칙이 1대1 함수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고 이야기할게요. 순서가 정해진 함수.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작은 애는 함수값도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nc 이렇게 골라줍니다.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배열이 없다는 거예요. 배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은 이런 상황이 다른 거죠. 방금 전에는 이런 애가 됐거든. 그쵸? 그냥 1대1 함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1은 1답게 작은 거 고르고 4는 4답게 큰 거 고르라 라고 하는 게 순서가 정해진 함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택된 애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야? 4는 4가 골랐겠네. 1은 1이 골랐겠다. 뭐 2는 2가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치역을 고르면 치역당 한 개의 함수만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치역을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NCM이 된다라고 하는 게 순서가 정해진 함수의 의미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치역당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우리가 962번을 한번 보면요. 1, 2, 3, 4, 5, 6에서 1, 3, 5, 7, 9, 11을 고르는데 F1, F2, F3, F4, F5, F6 이렇게 순서가 존재하면 뭐 하면 된다고? 5와 6은 1, 3, 5, 7, 9, 11, 2 6개 중에 그냥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개를 딱 고르면 큰 건 큰 게, 작은 건 작은 게 골라주면 끝이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한데 요게가 문제입니다. 등호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등호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 F1과 F2가 똑같아서 한 덩어리로 보고 F3, F4로 보는 경우가 아니야. F1도 F2보다 무조건 작아 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를 골라주면 된 거기 때문에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요.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라서 결국 1, 2, 3, 4를 고르는 가지수는 35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15가지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5 곱하기 15라서 525 이렇게 답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끝. 넘어가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직선은 기본적으로 점 2개를 선택해서 이으면 됩니다. 그쵸? 직선은 점 2개 이어서 만드는 도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12개의 도형 점이 있는데 이걸로 직선을 고른대요. 그러면 그냥 1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치? 이게 답이 틀렸다는 거죠. 왜?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 뭔 말이냐면 이 2개를 이은 직선과 이 2개를 이은 직선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직선이란 건 쭉 나아간다라는 성질 때문에 중복이 생기고요. 그럼 그 중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뭐 중복되는 것만큼 뺀다는 거지. 중복이 언제 돼? 여러 개의 점이 일렬로 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럼 여러 개의 점, 여러 개의 점, 특히 이 세 점이 일렬로 있을 때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나 아니면 이 4점이 일렬로 있을 때 2개를 고르는 경우는 우리가 따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고요. 4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3개 있고요. 얘네들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다시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인 걸 빼려고 했던 거지 다 빼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빼면 안 됩니다. 하나는 빼면 안 돼. 괄호를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하나는 빼면 안 되는 게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직선 3개로 점 3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하나, 둘, 3개인데 이 3개를 다 빼버리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씩은 더해줘야 돼요. 하나씩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도 8개, 여기 있는 경우도 3개는 하나씩은 더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66에서 24 더하기 18만큼은 빼주고요. 그 다음에 11만큼은 더해주는 거라서 3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줍니다. 중복을 빼주는 건데 너무 많이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 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은 직선당 하나씩은 우리가 세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직선당 하나씩은 세준다. 이거 적었니? 이거 안 적으면 니가 문제 못 풀 텐데. (972번) 그럼 이번에는 도형을 만드는데 어떤 도형을 만들어요? 삼각형을 만든대. 그래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6. 여기 16개의 점에서 삼각형을 고르는 거니까 1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3개를 고르면 이건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 선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빼줘야 돼요. 어떻게? 4개의 점이 일렬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싹 다 빼줘야 돼.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빼주는 거죠. 근데 또 뭐도 있어요.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도 빼줘야겠죠?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요. 근데 이때는 중복인 걸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걸 싹 다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요. 16C 3은 어떻게 되죠? 16, 8 곱하기 5 곱하기 14 560에서 40 되고요. 4를 빼는 거니까 51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직선 했고요. 삼각형 했고요. 그럼 이제 누구 차례요? 사각형 고르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사각형 고르겠습니다. n개의 직선과 n 더하기 2개의 직선이 있어요. 여기 n개가 있고요. 여기 n 더하기 2개가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가로에서 2개 고르고요. 세로에서 2개 고르면요. 그럼 이 겹쳐지는 이 하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에서 2개 고르고요. 세로에서 2개 고르면 2분의 n의 n-1과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대해서 2개를 곱했을 때 4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이 문제에서 얼마래요? 210이랍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이 840인 거잖아요. 그쵸? 뭐부터 뭐까지 곱하면 이게 돼요? 7, 6, 5, 4 곱하면 되죠. 그쵸? 42 곱하기 20이라서 그래서 a는 얼마? 5가 됩니다. 적당히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어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안 남았어요?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말했다시피 여유 있게 끝나는 날이라서 딱 끝나고 숙제는 좀 모자랄 테니까 맞죠? 프린트를 뽑아야겠죠. 오늘부터는 그래서 오늘 센 마무리 숙제랑 프린트 해서 프린트는 최대한 빨리 끝내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분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짜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조를 짜는 거죠. 조를 짤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애랑 4, 5, 6이라는 애랑 7, 8, 9라는 애가 조가 있다고 합시다. 그쵸? 근데 6은 마음에 안 드나 봐, 조가. 그래서 조를 다시 짜기로 했어요. 그래서 9, 8, 7이라는 애가 조고요. 6, 5, 4라는 애가 조고요. 3, 1, 2 이런 애가 조가 됐어요.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우리가 9개에서 3개, 3개, 3개를 뽑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9C3 9에서 9개 중에 3개 고르고요. 6개 중에 3개 고르고요.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상황인데 9C3에서는 1, 2, 3, 6C3에서 4, 5, 6, 7, 8, 9 나올 수도 있고요. 9, 8, 7, 6, 5, 4, 3, 1, 3,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 조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뭐 9, 8, 7, 3, 2, 1 654 이렇게 하면 뭐 달라져? 아니야, 여전히 동일해요. 그쵸? 중복되는 게 있다고. 조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1조, 2조, 3조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니야. 달라. 이건 분명히 다른 게 맞습니다. 1조에 누가 왔는지가 다르니까, 그치? 2조에 누가 왔는지가 다르니까 그건 달라. 근데 이 조에 이름이 없이 단순히 조만 짜는 거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조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더 있겠죠. 심지어. 맞죠? 그럼 내가 이 조 짜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 조를 짜는 상황은 마찬가지요. 중복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복을 또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개를 p개, q개, r개 뭐 이런 식으로 조를 짜기
짠다면 이때 만약 P와 Q와 R이 다 다르다면 그냥 뭐 NCP 곱하기 N-PCQ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P와 Q가 같잖아? R이랑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NCP N-PCQ N개에서 P개 뽑고 그 다음에 P개 뽑았으니까 나머지 N-P개에서 Q개를 뽑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개 조 만들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남은 애들 조잖아. 그치? 그렇게 할 때 얘랑 얘가 똑같죠?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를 배열하는 것만큼이 중복되는 것이므로 2팩분의 1을 해준다 라는 것과 만약 PQR이 동일하다면 그럼 이게 NCP N-PCQ N-P-QCR 이게 사실상 전부 다 똑같은 것이므로 아까 1, 2, 3, 4, 5, 6, 7, 8, 9처럼 얘네들은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는 거죠. 배열하는 만큼이 싹 다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처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누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각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 중복되므로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직선 찾을 때처럼 이게 조금 뭐 경우에 따라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경우면 우리가 빼기를 이용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중복이 되는 경우면 나누기를 이용해서 중복을 처리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978번으로 문제풀이를 대체한다면 어차피 이게 다 쉬운 문제라서 배감교육 사과, 참외, 키위 얘네들이 있을 때 똑같은 6개의 바구니를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이라는 것은 한 개, 4개를 나누었는지, 1개, 2개, 3개를 나누었는지, 2개로 나누었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개, 4개를 나누었다면 6개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바구니에, 5개 중에 하나를 두 번째 바구니에, 그리고 나머지 4개를 한 바구니에 넣었을 때 이 하나하나가 똑같기 때문에 2팩분의 1만큼을 나누어 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15가 1개, 2개, 3개로 나누는 방법은 6개 중에 하나는 한 바구니에 5개 중에 2개는 두 번째 바구니에 그러면 3개 중에 3개는 한 바구니에 넣으면 이 경우는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주면 60을 2개로 나누면 6개 중에 2개를 4개 중에 2개를 분할했을 때 전부 다 똑같으므로 3팩분의 1만큼으로 나누어주면 15개가 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우리가 말하는 분할의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할의 수다. 그럼 이 분할을 한 것을 분배할 수도 있대요. 그게 981번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3명, 한 명의 조를 짠데 맞지? 조를 짠데 그럼 뭐야? 그냥 7C3, 4C3, 1C1이죠. 근데 여기 3, 3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2팩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를 짠 다음에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로 청소를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3팩토리얼만큼 배열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할한 것을 배열한다 라고 말해서 그걸 분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얘와 얘를 곱하는 것이므로 3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6이죠. 그럼 약분해주면요. 3이고요. 140, 420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짜기의 이제 대표격인 주제가 사실 얘입니다. 대진표 짜는 거. 남자애들은 보통 이해하는데 너 어차피 선행 한번 했었지? 대진표가 뭔지는 알죠? 그쵸? 6명을 대진표를 다음과 같이 짰대요. 이번에 우리 아시아항공 떨어졌다, 맞지? 대진표를 짰어요. 그치? 근데 한국, 중국, 우리나라의 이게 요르단이, 호주, 북한, 일본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음에 들어? 중국 애들이 싫대. 실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 그럼 다시 짤게요 했어. 일본, 북한, 요르단, 중국, 호주, 요르단, 한국. 중요한이 돼버렸네. 이제 북한 애들이 저희 중국 애들 마음에 들어 하겠죠. 저거 달라졌잖아, 그치? 아니라고. 왜? 결국 얘네 요르단이랑 뜬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뜰 거 아니야. 누구랑 같이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이게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조짜는 거라고. 그쵸? 조짝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짜는 거냐? 6C3을 하고 3C3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3, 3이 똑같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2, 3, 4, 5, 6, 4, 5, 6, 1, 2, 3이 똑같잖아. 2팩분의 1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왼쪽, 오른쪽 조를 만들었어. 근데 각 조에서 특이한 애가 있지. 우리가 그 특이한 애 이름 뭐라 불러 얘를? 그래서 여기 3명이 있는데 3명한테 말을 해. 야, 부전승할처럼 손! 이렇게 하면 셋 중에 하나가 손을 들겠죠. 이쪽 조에서도 말하겠죠. 야, 부전승할처럼 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셋 중에 하나가 손을 든다는 거죠. 이게 경우의 수를 짜는 방법이다. 그쵸? 셋 중에 하나가 부전승을 한다면 나머지 둘이 뜨는 건 너무 명약관하죠. 그쵸? 뻔하다고. 그치? 그렇죠? 그래서 답은 90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진표가 조를 짜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걸 인식해준다면 뭐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진표를 짤 때는 순서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뭐 순서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조 짜는 걸로만 인식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C단계 문제 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딱 해봅시다. 좀 맞나? 네.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일단 센 숙제. 30분 정도 남았는데